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높은 상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전 시간에 낮은 상고를 만들면서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으로 해서 가이드를 잡았죠. 오늘의 높은 상고는 사이드 포인트에서 2cm 위 기점으로 조금은 짧아진 상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앞쪽의 미들 사이드 구간에서 가이드를 선택하도록 할 건데요. 낮은 상고일 경우에 늘 시작점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높은 상고 사이드 포인트에서 2cm 위 기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이때 마찬가지 길이 가이드 여성 것과 같겠죠? 내가 상단 쪽의 길이를 얼마나 남기냐에 따라서 그 윗선의 오버 구간 쪽의 길이 또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인 3cm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시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90도를 이용해서 길이 가이드 3cm를 먼저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빗의 각도 면회가 90도죠? 90도를 이용해서 일자 구간 쪽 길이 가이드 3cm. 그리고 난 후에 어때요? 그대로 빗의 각도 하단으로 갈수록 짧아질 수 있도록 여성 것과 마찬가지죠? 상단 길이 길게 하단으로 갈수록 짧은 길이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탑 라인 기점을 이용해서 우리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구간 라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스퀘어 형태로 커트를 한 상태, 그리고 어떤가요? 이 라인에서 반을 나눈 상태에서 이 구간은 사이드 베이스, 나머지는 온 베이스 외에 이 구간부터 페이스 라인 쪽에 굴곡이 시작되는 구간이죠. 우리가 경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사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커트한 구간, 그리고 고객님이 직면하게 되시는 경우에 형태는 앞선 라인의 이 구간, 온베이스 구간을 확인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경대를 통해 이어 탑 구간 쪽에 사이드 베이스 구간을 확인하셨다면 앞쪽 구간 라인 또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스퀘어를 이용해서 커트했기 때문에 페이스 라인 쪽의 굴곡 구간, 온베이스로 시술을 해줘야겠죠? 온베이스 시술하실 때도 가장 주의하실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쪽 머리, 지금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라인 아래쪽에 있는 이 길이감 뒷선에서의 3cm 똑같이 유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짧아지면 윗단의 오버 구간 또한 짧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대로 온베이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 우리 스퀘어 라인에서 온베이스로 가기 시작했죠? 자, 이때 사이드 포인트와 온베이스, 즉 길이감을 새롭게 형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기존 가이드와 새로운 가이드 중간에 늘 코너가 존재하게 되죠. 다시 한번 코너 구간 정리. 자, 그리고 난 후에 앞선에서 온베이스 구간 확인해 주셔야겠죠. 커트가 잘 되었는지. 제 경우에 코너 구간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다시 한번 손보도록 할게요. 자, 온베이스 구간하고 연결되어진 우리 코너 구간. 자,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코너 포인트와 이어 탑 구간도 또한 상단 길이가 높아지고 높아짐과 동시에 점차 내려오면서 깔끔한 선상, 즉 짧아지는 형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코너 포인트와 이어 탑 포인트 라인 다시 한번 클리퍼 이용해서 빗 또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고객님의 귀를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클리퍼만 이용해서 마찬가지죠?
클리퍼 빗이 들어갈 수 없는 구간에서 나의 기울기를 통해서 길이감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클리퍼를 너무 세울 경우에 윗선까지 다 손대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아웃라인이에요. 클리퍼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페이스 라인은 아웃라인, 즉 길이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클리퍼 각도 최대한 낮추신 상태에서 그대로 라인을 따라 움직이시게 되면 하단 구간 조금 더 짧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흔들리지 않도록 반대편 손가락 이용하셔서 자, 이어 탑라인 기점으로 우리의 모류 방향은 앞선 코너 포인트는 코너 포인트 라인으로, 햄라인 구간은 또 뒤쪽 라인 구간으로 모류의 방향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이용해서 코너 포인트 아래로 향한다면 클리퍼는 반대로, 자, 이때 햄라인 구간 뒷선으로 놨다면 반대로,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아웃라인이 설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가이드와 위에 있는 기존에 내가 만든 가이드 중간에 늘상 코너가 존재하겠죠. 코너 경우 마찬가지 클리퍼를 아까 많이 낮추셨다면 조금 더 두피 가까이 근처로 대셔서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면 그 코너가 제거가 되겠죠. 반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앞선에서 확인. 코너 포인트 라인이 조금 깔끔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온베이스 이용. 이렇게 해서 우리 오른쪽 라인에 가이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동해야 되겠죠? 자,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90도 이용해서 길이 가이드 3cm. 자, 마찬가지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짧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앞선 라인의 페이스 라인 쪽 길이가 길게 남겨져 있죠. 그렇다면 자, 이어 탑 구간 쪽 5대5로 나눈 상태, 사이드 베이스, 나머지 온 베이스. 자, 페이스 라인에 굴고, 그렇다면 온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해 주셔야겠죠. 이때 또한 마찬가지 내가 만들어 놓았던 가이드 길이 유지를 해 주셔야만 돼요. 자, 새로운 가이드, 기존 가이드 중간 코너. 자, 앞선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죠. 우리 코너 포인트 라인, 그리고 이어 탑 구간. 하단 쪽 새로운 가이드 조금 더 깔끔하게, 뒤에 햄라인 구간
반대편으로. 자, 이때 클리퍼 깊게 들어갈 경우에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가이드 구간을 다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늘상 아웃라인만 손대려고 하는 클리퍼의 기울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웃라인만 손을 대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웃라인, 새로운 가이드를 보았다면 기존 가이드와 새로운 가이드 중간에 코너, 이때 마찬가지 빛이 들어가기 힘든 상태, 그러므로 클리퍼를 이용해서 아웃라인의 형태를 잡기 위해 기울기를 많이 낮췄다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너를 제거하는 다시 한번 체킹.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좌우에 가이드 패널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어 백포인트 구간, 햄라인 쪽과 네이프의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 사이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어 탑라인 기점으로 해서 페이스 라인의 굴곡, 뒷선의 백 구간 쪽의 굴곡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구간은 우리가 햄라인 구간 디자인할 때 가장 주의하실 부분. 이 구간에서는 가마 라인, 남성분들의 가마 라인과 근접해 있는 구간이므로 이 구간이 너무 짧게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라 놓았던 가이드 기점으로 패널을 사이드 베이스로 가지고 오셔서 마찬가지로 길게 표현될 수 있도록 긴 가이드를 먼저 형성을 해 주셔야만 돼요. 자, 마찬가지 길이 가이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구간에 햄라인 구간 사이드 베이스로 가지고 오셔서 커트.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짧아질 수 있게끔 이때 빛의 흐름, 우리의 햄라인 구간 사선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윗선에서의 가이드 기점과 하단 쪽 라인, 위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갈수록 짧게 표현해주면서 연결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가이드 그리고 하단 쪽, 페이스 라인 쪽 라인과 연결. 자, 가이드 그대로 하단 쪽 페이스 라인 모발의 시작점과 연결. 마찬가지 가이드, 길이 가이드 하단으로 연결. 자, 이때도 마찬가지 잘 잘렸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앞에서 한번, 또 뒤에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간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햄라인 구간이 구역이 넓죠. 넓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신다면 빛의 흔들림 그리고 그 흔들림에 따른 클리퍼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계단 형태 혹은 힘의 조절을 못 하시는 바람에 움푹하고 들어가서 파이는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내세요. 저희가 가위 컷 할 때도 마찬가지죠. 버티컬을 이용해서 커트하실 때도 늘
패널의 넓이는 2c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클리퍼로 바뀐 이 커트에서조차도 마찬가지 나의 커트 구역을 2cm 혹은 3cm 정도로 제한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둥금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한 번에 다 긁어 오려고 하지 마시고 구역을 나누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쪽 면에 햄라인 구간 사선의 연결선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 동일하게 햄라인 이어 백쪽 구간에 있는 이 길이 가이드 짧아지지 않도록 사이드 베이스로 그리고 난 후에 윗선의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 두세요. 자, 가이드 기점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짧게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마찬가지 계속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마찬가지 체킹해 줘야겠죠? 앞에서 연결 잘 되었는지 뒤에서도 한번 자, 튀어나와 있는 구간 깔끔하게 커트. 자, 이 구간 우리가 언더 구간 쪽에서 이 페이스 라인 쪽에 있는 모발을 다듬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인 거죠. 단지 길이가 짧아서 핑거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클리퍼 가위 대신에 클리퍼가 들어가 있다. 죄송합니다. 손 대신에 빗, 가위 대신에 클리퍼. 자, 이때 제가 역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오른손잡이이다 보니까 햄라인 구간 쪽에서 모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렇다 보니 커트의 깔끔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역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좌측과 우측의 햄라인 구간 쪽 커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네이프 구간선에서 직선 컷을 이용해서 양쪽의 사선 구간을 연결하는 커트를 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3월부터 디자이너 K커트 교실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된 패턴 컷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 컷은 저의 실무 테크닉을 담아 여성 컷 4회, 남성 컷 4회 교육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커트 교육입니다. 커트에서의 순서, 과정을 공식화시켜 간단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디자이너의 감성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패턴화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은 패턴 컷이 궁금하다면 상단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셔서 교육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첫 시작 미드 사이드, 사이드 포인트에서 2cm 위 기점. 그렇다면 백 포인트 구간에서도 2cm 위 기점으로 해서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낮은 상고, 사이드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높은 상고, 사이드 포인트에서 2cm 위 가이드 그대로 연결했을 때 백 포인트보다 2cm 위 기점이 길이 가이드가 됩니다. 마찬가지 3cm 스퀘어 라인으로 네이프의 직선을 그대로 표현. 90도로 길이 가이드 선택하셨다면 그대로 빛 거꾸로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짧아지게 자, 엽서 두상의 굴곡 때문에 한 번에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모발이 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정중선 그리고 좌우 이때도 라운드가 아니라 그대로 스퀘어 라인으로 이동해서 컷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스퀘어 원랭스 자르듯이 네이프 정중선 그리고 햄라인 구간 그대로 스퀘어로 잘라주는 방법 기억하시죠? 그대로 자, 이때 마찬가지 또 한번 확인해 줘야겠죠? 커트의 단면이 매끄럽게 되어 있는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다면 나의 빗의 흔들림에 의해서 우리가 쇼컷을 할 때 온베이스를 제대로 못 잡을 경우에 가이드가 여러 개 발생이 되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빗의 역할이 온베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와도 같겠죠? 자, 빗의 흔들림 최저로 하셔서 다시 한번 튀어나온 구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좌우의 사선과 직선이 만났기 때문에 중간에 코너 자, 직선과 사선 구간 이 꼭지점에 그대로 코너가 발생이 되죠? 코너를 그대로 연결 자, 이때 새로운 가이드, 기존 가이드 중간에 늘상 코너가 존재한다. 자, 모든 직선이 만난 구간을 우리가 쪼개고 쪼개줌으로 인해서 둥근 라운드의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반대편 자, 직선과 사선이 만난 중간에 꼭지점 가이드 정해주시고 그대로 하단으로 새로운 가이드, 기존 가이드, 새로운 가이드와 기존 가이드 중간에 늘 코너, 코너. 자, 다시 한번 체킹을
해주세요. 자, 제 경우 지금 우측 하단 쪽 이렇게 해서 우리 뒷선의 네이프 구간까지 완벽하게 커트가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미들 사이드 구간 그리고 언더 구간 쪽 라인의 커트가 완성. 지금부터 순서대로 미들과 오버 구간의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형태 패턴에서 미들 사이드 1번, 햄라인 2번, 네이프와 햄라인 연결하는 3번까지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미들 구간 쪽 디자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형태 패턴의 4번. 자, 이때 하단 구간 쪽의 길이 가이드와 미들 구간 쪽의 길이 가이드를 먼저 그대로 원랭스 형태, 그전 가이드, 연결. 자, 이때 마찬가지 직선에서 사선 그대로 연결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대로 스퀘어 형태로 그냥 커트만 해주세요. 연결만. 자,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쇼컷의 기준각도 70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베이스는 온 베이스로 커트하도록 할 거예요. 자, 첫 정중선에서 길이 가이드를 먼저 봐야겠죠? 자, 마찬가지 70도 그대로 커트. 가이드 선상과 온베이스 형태 보시게 되면 라운드의 형태. 자, 지금 여기 긴 구간 하단 쪽 우리 이어 백 쪽 구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반대편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온베이스 각도 70도. 라운드의 형태. 자, 이렇게 커트해 주신 후에 이어 백 쪽 구간 지금 길게 되어 있는 라인 그대로 하단선 우리 클리퍼 구간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각도 최대한 낮추셔서 즉 가이드 기점으로 패널을 가지고 오시되 오프 더 베이스 형태 이 햄라인 구간 쪽으로 조금 더 낮추셔서 커트해 주시게 되면 사이드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즉 나의 가이드는 햄라인의 클리퍼 구간이지만 윗단과의 연결선상 이 위에 있는 패널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클리퍼 구간보다 조금 더 하단 쪽에 있는 길이 가이드로 모든 패널을 가지고 와서 커트하는 개념이시면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잡고 있는 가이드 기점에서 멀리 당겨오면 당겨오는 거리만큼 길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최대한 낮추셔서 이렇게 해서 뒤에 미들 구간 쪽에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버 구간 쪽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들 구간 완성이 되었고 왜 미들 사이드로 가지 않나요? 자, 우리 첫 번째 길이 가이드 미들 사이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바로 오버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오버 구간 쪽 형태 패턴의 5번. 자, 각도는 90도 그리고 베이스는 온 베이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하단 구간, 미들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정중선 가이드. 자, 이때 각도 보시는 방법, 하단 쪽 구간에 있는 이 라인의 각도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 미들 구간 쪽 패널 잡으셔서 직각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90도 커트. 베이스, 온 베이스.
늘 그 전 패널 확인해 주시고 커트. 마찬가지 라운드 형태. 반대편 동일하게. 라운드 형태. 좌우 밸런스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버 구간 쪽 디자인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쪽 오버사이드 디자인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커트해 두었던 클리퍼 구간과 위에 커트할 라인, 원랭스 라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모발량이 많다 보니 가이드 기점이 잘 안 보여요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패널을 나누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두시게 되면 가이드 기점과 내가 연결해야 될 구간이 완벽하게 보여지죠? 자, 이때 각도 0도 이용하셔서 뒷선 구간과 그대로 연결, 그리고 하단 쪽 클리퍼 구간과 그대로 0도를 이용해서 연결. 이때 베이스는 스퀘어, 네모로 커트를 해주셔야만 한다. 늘 페이스 라인 쪽 우리 얼굴 라인선으로 점차적으로 돌출이 되어 있지만 늘 가이드 기점, 가지고 오는 기점은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 즉 우리가 원랭스를 자를 때조차도 어때요? 그대로 라운드로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온베이스가 아니라 센터 라인 기점으로 어때요? 앞머리 구간 뒤로 가지고 와서 자르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연결이 되셨다면 다음 패널도 몇 번을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가이드를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라인으로 4번이 됐던 3번이 됐던 상관없습니다. 자, 그대로 스퀘어 라인 가지고 오셔서 커트, 그대로 커트. 자, 그대로 다음 패널 또한. 지금 길이 가이드 만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대로 튀어나온 것. 자, 스퀘어. 스퀘어. 지금과 같이 네모가 직선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 가이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뒷선에 있는 오버 구간 쪽 가이드를 기점 삼아서 각도는 90도. 자, 이때 하단 구간 짧은 선상이 아니라 미들 구간에 있는 상단 쪽과 연결하는 90도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코너 정도만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베이스는 마찬가지 사이드 스퀘어를 만들어 커트한다. 자, 그 뒷선 가이드 확인, 각도는 90. 자, 이때 자를 게 있다면 자르시지만 자를 게 없다면 굳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코너 정도만 정리하는 개념이 형성이 되어질 거예요. 자, 앞선 구간 우리가 기존에 상고를 만들면서 3번, 마감 패턴의 3번까지 진행을 했던 구간이다 보니 딸려온다면 자르지만 없다면 굳이 만들어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완성이 되었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동일하게 하단 구간 쪽과 연결되어지는 원랭스. 자, 베이스, 사이드, 앞쪽 그대로 뒤로 가지고 오셔야겠죠? 스퀘어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로 윗단 또
그리고 난 후에 우리 각도 뒤에서 오버 구간에 주었던 90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죠? 90도 커트. 우리 선생님도 저처럼 손바닥이 보여도 되고요. 이게 정 불편하실 경우에는 손등이 보이게 이용해서 커트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마찬가지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 라인을 갖고 와서 커트. 이렇게 둔 후에 좌측과 우측의 가이드를 확인해 줘야겠죠? 우리 좌우의 밸런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형태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과정이죠. 마감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감 패턴의 1번 탑 구간 쪽 라인에서 첫 가이드가 시작이 되겠죠. 탑 구간이 기준점이 돼요. 이때 두 삼각 90도로 잡으셔서 하단 쪽 짧은 구간에 맞춘 스퀘어가 아니라 그대로 지나치셔서 어때요? 우리 중간 길이 가이드 커트. 우리 뒤에서 사용되었던 베이스, 온 베이스 그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 마찬가지 그대로 앞쪽 오버사이드 우리가 사용했던 사이드 베이스죠? 자, 현재 마감 패턴의 1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1번이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마감 패턴의 2번 좌우의 밸런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감 패턴의 2번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센터에서 7대3 가르마. 자, 시작점 우리 탑 포인트 그대로 스퀘어로 잡아서 보시면 좌우 짧은 패널 중간에 있는 코너 그리고 오버사이드에서 사용되었던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죠? 자, 그리고 앞선 구간은 우리가 그 전 스타일에서 좀 짧게 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르실 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탑라인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일자의 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죠? 앞쪽 머리 우리가 디자인한 구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대로 일자 구간. 자,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2번까지 그리고 난 후에 마감 패턴의 3번이 남아있죠? 자, 센터 나누셔서 자, 늘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이 가이드 기점이지만 앞머리 라인, 특히 상고 경우에는 뒤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이 가이드 사이드 포인트에서 밑으로 갈수록 짧게 표현이 되어지고 사이드 포인트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길게 표현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이드 포인트에서 조금 더 안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 근접한 라인에 하단 쪽 길이 가이드 통해서 정중선 센터 구간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스퀘어 커트. 이땐 면의 각을 사용하게 되죠. 마찬가지 사이드 포인트보다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쪽에 가까운 구간 그대로 잡으셔서 하단 구간 쪽 짧아져 있는 구간에 맞추어서 그대로 스퀘어. 좌우 밸런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새롭게 앞쪽 센터에서 길이 가이드를 새롭게 형성을 했다면 기존 가이드와 새로운 가이드 중간에 늘상 코너가 존재한다. 자, 마감 패턴의 4번 두 삼각 90도 잡으셔서 짧은 우리 새로운 구간, 기존 구간, 중간에 있는 코너 마찬가지 좌우의 패널 혹시라도 연결할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마감 패턴 4번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드라이를 이용해서 좀 말려둔 상태, 그리고 어때요? 지금 우리 코너 부분에 각이 좀 생겼죠? 이 꼭지점 구간, 네일 부분간 연결 디자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3월부터 디자이너 K 커트 교실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된 패턴 컷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 컷은 저의 실무 테크닉을 담아 여성 컷 4회, 남성 컷 4회 교육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커트 교육입니다. 커트에서의 순서, 과정을 공식화시켜 간단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디자이너의 감성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패턴화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은 패턴 컷, 패턴 컷이 궁금하다면 상단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셔서 교육 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상고 스타일의 전형적인 코너가 생겼죠? 이 구간을 훼손시켜주기 위해선 어때요? 라운드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너무 동글동글한 느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이 기점의 꼭지점만 없애주시면, 상고 스타일은 늘상 그렇죠? 우리가 커트를 해 놓았을 때 이 두상의 둥금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각이 표현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구간,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구간만 부드러운 느낌의 U라인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 라운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대로 빗 하단 쪽 가이드 구간에 맞추어서 그대로 각도를 들어 주시되 90도가 아니라 빗의 각도 살짝 두상의 원형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시게 되면 그 구간의 코너가 커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싱글링 세로가 되겠죠? 세로 들어가서 꼭지점 제거. 제거가 잘 되었나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두상의 둥금을 따라서 한번 들어서 그 상태에서 다시 싱글링 코너. 잘 잘렸는지 앞에서 확인. 이렇게 해서 좌우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햄라인 구간도 연결해 봐야겠죠? 자, 이제 햄라인 구간 마찬가지. 여기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랭스로 커트를 했어요. 우리가 원랭스 커트한 후에 너무 무게감이 실려 있거나 커트선이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선 각도를 부여하게 되죠. 그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어를 주는 거죠. 지금 각도를 부여해주고 무게감, 커트선상의 딱딱함을 완화해준다. 자, 이때 나의 빗 클리퍼 됐을 때처럼 사선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때 마찬가지 구역을 나눠주십사 말씀드렸죠?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자, 이어 백포인트 라인 구간에서 연결되어지는 거 한 번,
그리고 코너 한번, 다시 네이프.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지금 커트되어 있지 않은 구간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무게감의 분산, 그리고 커트선의 자연스러움이 형성이 되었죠. 이때도 마찬가지 나는 조금 더 깔끔한 선을 원해요 라고 하신다면 싱글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커트에 우리가 코너를 없애야 하는 그 구간만 커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하단까지 다 내려가서 자를 필요는 없겠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대로 코너 층을 준다. 자, 구역 나누어서 하단 구간 라인은 우리가 벌써 가이드와 모든 디자인 선상이 끝이 난 상태죠. 자, 그래서 필요한 구간만 들어가서 레이어 층을 부여한다. 그리고 어때요? 빗질 해보신 상태에서 튀어나와 있는 구간 싱글링 모루의 방향대로 그대로, 또한 내가 필요한 구간만 들어간다. 모든 방법은 같죠?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 한 번, 또 사선 코너 한 번, 그리고 다시 또 코너 한 번,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자, 커트선상 확인해 주시고 좌우가 만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직선선상의 네이프 구간 아직 커트선이 딱딱하죠? 원랭스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층 레이어를 준다. 아까 단면선상 무게감이 분산이 되었죠? 자, 이 라인 코너 다시 싱글링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구간만 들어가서 코너를 제거해 준다. 확인해 주시고, 자, 튀어나온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커트가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질감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웃라인 마찬가지 모류 방향대로. 앞머리도 좀 가벼우면 뒤로 넘기시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조금 더 가벼움을 주고 싶어요. 내가 들었던 각도 90. 좀 더 가볍게 마감 패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질감 표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전 시간에 낮은 상고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 앞쪽 미들 사이드부터 어때요?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으로 해서 길이 가이드 3cm를 두고 디자인했죠? 오늘은 높은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드 포인트에서 2cm 높아진 기점에서 다시 길이 가이드 3cm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자, 고객님의 어떤 모발의 뜸, 혹시나
모발이 말을 좀 잘 듣는다에 따라서 길이의 조절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안전하게 3cm 라인으로 먼저 커트해 보신 후에 그 길이가 조금 길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안쪽으로 조금 더 짧게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커트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미드 사이드에서 사이드 포인트보다 2cm 위 구간에서 길이 가이드 3cm, 첫 번째 스퀘어 라인으로 90도 라인에서 길이 가이드를 먼저 보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어 탑 구간에서 어때요? 모발의 둥금이 분리가 되어요. 페이스 라인과 뒤쪽의 백쪽 구간에 굴림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어 탑 구간은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나머지 페이스 라인 쪽에 둥금이 시작되는 꺾이는 구간에서는 온 베이스를 사용해 주셔야만 전체적으로 같은 길이를 형성해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첫 자를 때 사이드 베이스, 즉 스퀘어를 통해서 일자 라인으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앞쪽 페이스 라인 구간이 길어져 있는 상태였죠. 길어져 있다 보니 같은 길이로 만들고자 온 베이스로 이동을 했고, 온 베이스로 이동하실 때 마찬가지 내가 만들어 놓았던 길이 가이드 3cm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늘상 우리가 정해 놓았던 하단 쪽 구간의 이 길이 가이드에 따라서 상단 쪽의 길이 가이드 또한 디자인 또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앞쪽 구간 온 베이스로 이동하지만 3cm 길이 가이드는 그대로 유지했다. 자, 그 상태에서 햄라인 구간 우리가 연결을 페이스 라인의 형태대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늘 가마 구간과 근접해 있는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가이드 기점에서 햄라인 사이드 베이스로 조금 더 길어져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가이드 기점으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그대로 길이 가이드 상단에 우리가 커트할 때 상단에서 길이 가이드를 보듯이 상단 쪽 라인, 페이스 라인 따라 흐르는 사선 형태로 윗선에서의 길이 가이드를 만든 후에 하단으로 어때요? 빗의 각도를 낮춰주시면서 짧아질 수 있도록 하단 쪽에 있는 페이스 라인에 짧은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좌측과 우측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좌측과 우측의 사선과 정중앙에 우리 직선이 남아있죠. 마찬가지 네이프 구간, 이때 우리가 시작점 사이드 포인트보다 2cm 위, 그렇다는 건 곧 뒷선에서 백포인트 라인보다도 2cm 위 기점으로 잡아주셔야 전체적인 쉐입의 연결이 완성도가 있게 형성이 되어요. 자, 사이드 포인트 2cm 위, 백 포인트 2cm 위 라인 기점, 길이 가이드 똑같아요. 3cm. 네이프 구간 직선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해서 우리가 원랭스 자를 때 스퀘어 원랭스를 자르듯이 마찬가지 형태로 일자 구간으로 가이드 잡아주시고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짧게, 자, 그대로 스퀘어 형태 둥글려서 커트하지 않고 그대로 일자 스퀘어로 쭉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요? 사선과 직선이 만났으므로 중간에 코너가 존재하게 되죠. 이때 코너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늘 클리퍼를 다루어서 커트를 해내실 때 우리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늘 새롭게 내가 길이 가이드를 보았다면 기존 가이드와 새로운 가이드 중간에 코너가 존재하죠. 마찬가지예요. 기존 가이드와 새로운 가이드, 기존 가이드 중간엔 늘 코너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이드 형성했다면 기존 가이드와 중간에 코너, 또 코너, 그리고 하단 쪽에서 내가 길이 가이드를 새롭게 봤다면 윗선과 새로운 길이 가이드 중간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다시 코너를 정리하는 이 과정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왜? 남성들의 커트 경우엔 지금처럼 두피에 피부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많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두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형태다 보니 디테일함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연결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찬가지죠. 언더 구간 쪽에 디자인이 끝이 났다면 미들 구간에 디자인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미들 구간, 자, 내가 만들어 놓았던 하단 쪽 클리퍼 구간에 맞추어서 윗 상단 쪽에 길게 나와 있는 머리를 원랭스 형태로 연결을 해 주었어요. 이때 마찬가지 라운드라고 하더라도 라운드 사선으로 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단선에 맞춘 일자 라인의 원랭스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온베이스를 이용했죠? 온베이스 그리고 각도는 70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시게 되면 온베이스의 역할은 늘 라운드 형태를 가지게 되죠. 당연히 햄라인 구간 쪽에 짧아져 있는 구간 또한 라운드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길이 가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태로 이동하기보다는 정중선 가이드에 맞추어 다 이동하신 후에 전체적인 각도와 베이스를 명확하게 해주신 후에 하단 쪽 구간과 원랭스 형태로 해서 길이만 맞춰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단 쪽 구간에 맞추어서 영도 커트 원랭스를 해주시는데 이때 가마라인 구간과 근접한 구간이므로 길이를 너무 짧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 하단 쪽에 있는 바로 클리퍼 구간에 이 상단 쪽에 있는 길이 가이드보다 조금 더 하단 쪽에 있는 길이 가이드로 생각을 하신 후에 패널을 조금 더 다운 각도로 가지고 와서 커트해 주시면 어때요? 상단 쪽 가이드보다는 하단 쪽에 맞추는 개념의 디자인이 완성이 되므로 이 라인에서조차 많이 커트가, 즉 짧게 커트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좌우 동일하게 진행. 그리고 난 후에 오버 구간이 되겠죠? 오버 구간 90도로 미들과 연결되어지는 베이스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했어요. 자, 그렇게 하신 후에 앞쪽에 오버사이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길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좀 명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한번 나누었어요. 나눈 상태에서 내가 잡아놓았던 가이드 기점으로 그대로 원랭스가 되겠죠? 가지고 와서 연결. 이때 그대로 라운드로 두상의 굴곡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즉 스퀘어로 만들어 커트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가이드를 볼 때조차도 그대로 스퀘어 가지고 와서 스퀘어로, 나머지 윗단 동일하게 그대로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각도 90도 그대로 잡아서 코너만 제거하는 정도의 패널이 완성이 될 거예요. 베이스 마찬가지죠. 사이드 스퀘어만 만들어 자른다. 센터 쪽 튀어나와 있지만 뒤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좌우 동일하게 해서 형태 패턴의 6번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감 패턴이 되겠죠. 탑 구간 쪽 라인 기점으로 해서 두삼각, 이때 하단 쪽 짧은 구간에 맞춘 스퀘어가 아니라 지나치셔서 중간 길이 가이드만, 뒤에서 온베이스, 앞쪽 및 오버사이드 경우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1번이 완성. 2번 좌우의 패널 밸런스를 봐야 되겠죠? 자, 탑 구간 쪽 시작점 잡으셔서 좌우에 짧아져 있는 길이 중간에 코너, 마찬가지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했어요. 맞죠? 자, 사이드 베이스. 자,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진 상태. 그리고 나서 마감 패턴의 3번 센터 구간 쪽. 자, 이때 가이드 기점 사이드 포인트 라인에 있는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늘 만들어내지만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짧아지게 되겠죠. 짧아진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상단 프론트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져요. 그렇다면 앞쪽에 이 센터 구간을 내가 길게 남기고자 할 때는 사이드 포인트보다 안선으로 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안쪽 선상으로 잡으시게 되면 길게, 이 라인에서 바깥쪽으로 잡으시게 되면 짧게 표현이 되겠죠. 오늘 저희는 뒤로 넘기는 스타일을 하시기 때문에 센터 쪽에 가까운 구간 맞추어서 그대로 스퀘어
반대편 동일하게 그대로 스퀘어. 이때 중요한 거 센터 구간에서 멀어지면 길어질 것이고 덜 오시게 되면 짧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3번까지 완성이 됐어요. 늘 똑같죠? 새로운 길이 가이드, 기존 가이드 중간에 늘 코너가 존재한다. 자, 코너 정리, 반대편 또한 정리.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4번까지 완성. 그리고 드라이를 통해서 말려주셔야만 모발들이 제대로 돌아갈 자리에 위치한 손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클리퍼 구간과 나의 커트 손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려놓고 났을 때 어때요? 원랭스 형태로 가이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각의 형태, 커트 손상이 아주 무겁게 떨어져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되었죠. 그 구간 늘 마찬가지죠. 원랭스에서 무거울 경우 레이어, 즉 층을 주듯이 우리 또한 층을 부여했어요. 들어서 레이어를 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주신 후에 빗질해서 코너를 제거하고 싶다 그럴 때 싱글링을 통해서 그대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코너만 정리한다. 자, 다 좌우 동일하게 진행했고, 마찬가지 우리가 클리퍼의 순서대로 미들 사이드 햄라인, 미들 사이드 햄라인, 그리고 네이프 구간까지 연결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량 감소까지, 그리고 앞머리 질감 표현까지 좀 했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틴닝을 이용해서 질감 표현을 하시는 거 아주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디테일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틴닝보다는 지금처럼 가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상고 스타일 우리가 낮은 상고는 사이드 포인트, 높은 상고는 사이드 포인트 2cm 위기점, 베이스, 늘상 클리퍼를 사용하는 베이스는 이어탑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반을 나눈 상태, 사이드, 온,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서 사이드 포인트에서 시작했다면 뒷선 구간의 연결선상, 언더 구간이 되겠죠? 백포인트. 사이드에서 2cm 위라면 백포인트 2cm 위와 연결. 앞쪽에 사이드 포인트에서 4cm 위기점에서 가이드를 잡으셨다면 뒷선 마찬가지 백포인트 라인에서 4cm 위기점과 연결을 해주셔야 전체적인 쉐입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거, 클리퍼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실 때 앞선에서의 베이스, 이어 탑라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페이스 라인과 뒷선의 백 구간 쪽에 굴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어 탑라인 구간 쪽에는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나머지 페이스 라인의 굴곡이 시작되는 구간은 온 베이스로 진행을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디자인한 모이칸 경우에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탑 라인의 길이 가이드 기점으로 앞선으로 갈수록 짧아지게, 뒷선으로 갈수록 짧아지게 형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가이드 기점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